요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표고, 글자가 잘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면은 제가 이따가 커뮤니티에다가 사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최대한 잘 보이도록 제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은 시기 해가지고 왼쪽 제일 구석부터 시기에서 2월을 시작으로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양봉할 때는 봄벌 개우기가 대부분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2월을 시작으로 잡았고 2, 3, 4, 5, 6, 7, 8, 9, 10, 11, 12 하고 1월을 마지막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제 시기는 제가 색깔을 쳐놨고 그리고 방제 팁, 이 시기에 방제하는 팁을 제가 글자로 적어 놨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추천 방법 및 약제라고 또 제가 적어 놨고요. 이때는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약을 써라라는 설명을 해놨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어떤 약제를 언제 선택하고 있는지를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에 방제 시기 보시면은 제가 색깔 칠한데, 색칠한 데에만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약을 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런 전화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번 달에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저번 달에 약 쳤는데 이번 달에도 쳐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번 달에 쳤다고 해서 이번 달에 안 쳤으니까 또 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매달 매달 하루 한 달도 안 거르고 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시기에 약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색칠해 놓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이 1년에 6번을 모두 다 방제해 주란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일단 보시면은 봄벌 깨우기 가장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죠. 가장 눈앞에 닥친 일이 봄벌 깨우기입니다. 그때 방제 팁을 말씀드릴게요. 봄벌 깨울 때 무작정 그냥 깨웠으니까 약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월동 준비 기간이나 월동 시기에 쓸 수 있는 약이 좀 마땅찮아 가지고 봄벌 깨울 때 반드시 약을 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월동 준비기나 월동기에 쓸 수 있는 기계랑 약이 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월동 준비기나 월동기에 약을 잘 치셨으면은 봄벌 깨우기 때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돼요. 월동전 방제가 미흡했을 경우에는 약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옥사산 훈증기가 없고 또 월동 들어갈 때 흘림볼 처리를 안 했습니다. 혹은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봄벌 깨울 때 한번 약을 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약을 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약 치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훈증기도 가지고 있고 훈증기도 월동 준비 기간 때 3번 딱 쳤고 뭐 흘림제로 이렇게 한 3번 정도 탁탁 쳐줬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비화학적 방제법을 사용해서 트랩 전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봄벌 깨울 때 방제를 한번 해놨으면은 뭐 한 3월까지는 그냥 쭉 넘어가는 겁니다. 벌들이 이제 눈을 떴고 활동을 하고 있고 산란을 왕성하게 했는데 방제는 쉬어도 되나요? 라고 좀 불안하실 텐데 한번 일단 쓱 잡아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응애가 어느 정도 이제 한 3% 정도까지 번식을 할 때까지는 놔두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응애가 벌통 안에 항상 없도록 한 마리도 없도록 뭐 매달 쳐주고 뭐 몇 주 간격으로 꼬박꼬박 쳐주고 요런 걸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벌통 안에는 응애가 100% 없는 상황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고 응애라는 건 항상 벌통 안에서 벌과 함께 그냥 벌이 안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를 100% 죽이는 게 아니라 벌한테 피해를 입힐 수 없는 선으로만 우리가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엔 3월 말부터 벚꽃이 피죠. 3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밀기가 시작됩니다. 유밀기가 거의 6월 초까지 이어지는데, 6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어, 쭉 쉬다가, 약을 쉬다가 4월 초, 3월 말 정도가 되면은 한 번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여기 방제 팁 읽어볼게요. 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화학적 방제 방법만 사용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꿀에 약이 잔류하면 안 되니까 약은 절대 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방제법, 비화학적 방제법만 쓰세요. 이때는 그때 말씀드린 트랩 전략과 인공분봉 요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병행.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4월, 5월 해가지고 막 아카시아, 뭐 벚꽃 따고 아카시아 따고 자파까지 따고 했습니다. 그러고 밤꿀까지 한 6월 초중순에서 밤꿀 수확하죠. 밤꿀 수확하고 나면은 꿀을 마감해주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밤꿀을 따는 분도 계시고 안 따는 분도 계시고 또 밤꿀 따고 나서 뭐 피나무꿀, 헛개꿀 요런 걸 또 따러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방제 좀 잔여 유밀이 많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장마철 직전은 방제 필수 시기입니다. 필수 시기예요.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잔여 유밀과 장마철 등 변수가 많아서 방제 계획을 잡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때는 필수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방제 계획을 잡고 또 나의 채밀 종료 계획을 잡고 채밀 종료가 되자마자 바로 방제를 하러 가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철이라서 외기 습도가 높기 때문에 휘산형 약재는 비추천합니다. 개미산 같은 경우는 패드가 계속 외부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휘산이 안 된다 그랬어요. 증발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휘산형 약재는 비추천하고 대신에 추천하는 약재는 속살만이랑 왕스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법에 그 비화학적 방제, 친환경 방제는 안 적어놨죠. 트랩 전략 뭐 이런 건 안 적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더 이상 트랩을 만들기 위한 숯벌 집을 못 지어요. 우리가 원하는 막 소초강 한 판만큼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장마철이 와도 나는 친환경 양봉을 할 거야. 막 나는 숯벌 집으로 해서 방제를 할 거야. 라고 절대 우기시면 안 됩니다. 제발 우기시면 안 돼요. 이때도 뭐 숯벌 집으로 방제하고 이런 거는 진짜로 불가능합니다. 아, 4월달 이때 숯벌방을 많이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놨다고 칠게요. 만들어 놨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장마철 이때가 되면은 산란율 자체도 좀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숯벌방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속도로 숯벌 산란을 할지도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 친환경 방제법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화학적 방제, 약을 치는 쪽으로 꼭 가주셔야 되는 게 좋고, 그리고 말씀드렸죠. 방제 필수 시기라고. 왜 방제 필수 시기냐면 6월 달부터 해서 응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벌통 안에 서식하는 응애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때 응애가 꿀벌의 산란 시기, 꿀벌의 번식 시기가 끝나고 소방에서 터져나온 꿀벌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응애 또한 벌통 안에서 최대로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약을 쳐서 나와 있는 응애들을 다 잡아줘야지 요거를 좀 친환경 방식으로 해서 뭐 미적미적 시간 좀 오래 걸리게 방제하시면은 꿀벌한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은 혹서기가 찾아오죠. 이제 여기 8월, 9월에는 혹서기 보시면 됩니다. 혹서기 여러분들이 이제 방제를 또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방제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산란이 저조해서 봉개가 없는 시기이므로 방제 최상의 조건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때는 봉개가 1년 중에서 봤을 때 가장 적을 시기예요. 아, 당연히 월동 기간 빼고요. 월동 기간은 저희 포함 안 시켜야죠. 이거는 저기 당연히 벌들이 쉬는 때니까 월동 기간 제외하면은 혹서기가 가장 봉개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방제에 있어서 정말 최상의 조건을 갖추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8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제를 해주셔야지 9월 달에 가을벌 받을 때 무너지는 봉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혹서기에는 어떤 약을 쓰느냐? 이때는 다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약 종류 흘림제 빼고 다 쓰셔도 됩니다. 속살만 당연히 써도 되죠. 전천후니까 왕스 쓰시고 개미산 패드도 혹서기에 정말 잘 증발합니다. 효과 되게 좋아요. 혹서기에. 개미산 패드 쓰시고 옥살산 훈증도 이때 본게가 없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효과 잘 봅니다. 근데 개미산 패드 하실 때는 혹서기에 개미산 패드 하실 때는 어, 그늘 아래에 벌통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세요. 그늘 아래 없이 땡볕에 노출된 벌통 같은 경우에는 개미산 패드가 빨리 휘산하거나, 근데 너무 빨리 휘산해가지고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통이 직사광선이 안 닿는 그늘 안에 있을 때 개미산 패드는 쓰기가 좋습니다. 이때 한 달간 방제를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지 9월 달 넘어가는 때잖아요. 가을 산란 넘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벌들이 응애를 죽여놔야지 이때 벌들이 좀 건강하게 9월을 맞이합니다. 11월 되면은 이제 대부분 월동 준비기에 들어갈 거예요. 요때 또 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어,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산란을 쫙 받았잖아요. 그럼 응애가 또 벌통 안에서 번식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두세 차례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동 준비기 산란을 다 받은 이때에 약을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도 무조건 약 쳐주세요. 강산란을 통해 번식한 응애를 잡는 시기입니다. 기온이 낮아서 휘산형 약제는 사용 금지하시길 바랍니다. 기온이 낮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개미산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산형 약제는 이때는 사용 금지해 주시고 원액으로 쓰실 분들은 쓰세요. 하지만 이제 죽는 걸 감안하고 좀 쓰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따뜻한 지역이라 산란이 지속될 경우에는 여왕벌을 가둔 다음 해주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한번 가둬주시고 약을 싹 쳐주셔야 돼요. 여왕벌을 가두고 나서 봉개가 없어지길 기다리거나 혹은 봉개가 터지는 주기에 맞춰서 약을 두세 차례 정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때는 옥살산 훈증기, 흘림제 추천드리고요. 월동 준비기가 돼서 날이 좀 추워지기 때문에 그 왕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고 속살만은 우리 지역이 많이 따뜻하면은 쓰세요. 속살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많이 따뜻하면 쓰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옥살산 훈증이랑 흘림제 요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월동 준비기가 끝나면은 이제 월동 들어가겠죠. 월동 들어가면은 제가 요때 월동 준비기 혹서기 장마철이랑은 다르게 주황색으로 색칠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약을 여러분들이 칠지 말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때라는 뜻이에요. 제가 색칠해놨다고 주황색으로 색칠해놨다고 무조건 약칠한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월동 때는 월동기 노동 감소를 위해서 방제를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우리가 무슨 약을 치든 벌통을 한번 헤집어 놔야 되고, 심지어 훈증 처리를 하더라도 얘네들이 결정을 날리기 위해서 날개짓을 막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어쨌든 수반됩니다. 약을 친다는 거는. 그런데 노동을 하면 수명이 짧아지죠. 월동 때 노동을 하면. 그래서 노동 감소를 위해서 웬만하면 월동에는 안 하시는데, 내가 월동 준비기 때 아무래도 불안하다. 내가 좀 제대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래도 나 불안해. 좀 내 생각엔 내가 대충 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이때 시행 또 해주세요. 이때 한번 시행해 주십시오. 이때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훈증기밖에 없습니다. 훈증기밖에 없어서 웬만하면은 월동 준비기 때 다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